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정된 값으로서 대응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변동시킬 수 있는 걸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제가 아는 봄에서 떠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할 때 하는 그 생산 능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갑자기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초기에 막 뭐를 동원해서 자원 동원을 해서 이제 하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생산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전쟁의 목표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사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병과 싸우는 문제도 사실 비슷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마스크가 가장 지금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세현 선생님이 이제 그런 좀 얘기를 해주시려는 거 아닌가 저 추측을 했어요. 예, 올려주신 걸 보고. 예, 예. 예. 좀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맞고요. 일단 마스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서양 국가들에서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뭐 보건용 일종의 뭐 필수템 같은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동양 쪽에서는 많이 착용하는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우리 제 기억에 작년 설 연휴 끝나고 직후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2월 달부터 이제 국내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딱 그 터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보면은 그 시점 직전에 이제 그 중국을 비롯해서 그쪽 국가들로 코로나 환자가 확 늘어나니까 수출액이 확 증가했다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장 수출 물량을 계약해 놓은 게 있었으니 그쪽으로 물량이 다 쏠려 버려 가지고 국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서 다시 그 수출되는 물량들을 확 막아 버린 거죠. 3월 달부터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제 K 방역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가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백신 예약할 때도 쓰고 있고, 그 경험을 백신 예약할 때도 쓰고 있고 다른 거 할 때도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영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여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공공이라는 거,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퍼블릭을 우리가 진짜 경험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은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블릭의 역할에 대해서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고, 그래서 공공이 그때 어떤 역할, 아까 뭐 의료 체계라고 하면은 의료 체계 안에서 공공병원이 아까 선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과연 고민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통제에는 되게 능한데 국가 주도의 통제에는 굉장히 능한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민간이 그 통제에 맞춰서 적응하고 그 안에서 뭔가 생활하는 약간은 뭐 중국 스타일이죠. 예, 중국식 통제는 굉장히 능한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 공공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치 앞도 몰랐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한 달 차인데 한 달 뒤부터 우리가 마스크가 부족해질 거라는 상황을 미처 몰라서 수출액이 그렇게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그걸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분배하기 위한 어떤 통제 시스템을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우리의 리스크 관리 방식, 우리가 과연 리스크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았나?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조금 해보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그 오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브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 구할 때 그 1,500원씩 한 페이지에 1,500원, 그 한 마스크 하나당 1,500원씩 해서 그거를 요일별로 우리가 3매씩 구입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를 우리 한 3개월 했더라고요. 예, 3개월 정도를 이 마스크 오브제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이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 오브제는 종료했고, 그다음에 공적 마스크 판매도 종료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돼 가지고 8월 말에는 보니까 이제 10분의 1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통제 안에서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려면은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스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는, 이게 경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여기서 또 정확하게 설명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요 공적 마스크랑 마스크 오브제라고 하는 어쨌든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봤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어떤 독일 TV에서 토론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하죠. 뭐 우리 사람들도, 독일인들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면은 우리가 유럽의 사우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통제로 이루어졌었던 거다라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보도 자료에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생산량이랑 업체수 생산 설비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남현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진짜 딱 전쟁 날 줄 모르고 있었다가 전쟁이 딱 나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전부 다 전력 물자로 완전히 투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놓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서면서 다른 어떤 전술 방향으로 바꾸는, 우리가 진짜 단기가 한 3개월 정도의 전쟁을 이때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일상을 찾아가고 삶이 조금 변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를 짧게 경험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의 통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간접 체험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를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과연 리스크라고 하는 거, 여기 블렛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리스크는 결국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과 그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력의 곱으로 보통 우리가 정의하는데, 과연 우리가 리스크 관리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 뭐 겪어보고 뭐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에서 이제 린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불필요한 자원들, 예를 들자면 이제 재고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그 재고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실제로 그거를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공급업체에 위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요를 관리해 가지고 생산을 평준화시키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 린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정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병상이라고 하는 거를 관리해야 된다. 병상의 숫자가 우리가 제일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꿔 말하면은 불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건데, 이게 우리 그 불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필수 불가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식의 생각을 이 기회에 이제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도 우리가 실제로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요 생산 관리나 이런 분야에서는 없었던 것, 특히 이 마스크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잘 대응됐던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지 요런 것들 좀 의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예 제가 할 얘기가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에서 가장 첨예한 얘기가 효율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분배의 원칙, 정의를 생각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린 전략은 효율을 더 높이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의 분배, 자원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버퍼를 줄이면 줄일수록 효율은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버퍼를 줄이면 누가 장벽을 크게 느낄 거냐? 그러면 진입하기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버퍼를 그 줄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즉,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게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거죠. 효율을 높이는 건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효율을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배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분배의 원칙을 한켠으로는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 쪽에서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건강보험에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게 조세로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일정 부분에 믹스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조세 제도다 그러면 조세에서 100% 어, 비용이 나오고 그게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을 또 이용하는 나라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들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기준은 자기가 그냥 각자 선택해서 자기가 보험료 내고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양극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이에요. 믹스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얘기를 했는데 공공성에 대한 언급을 뭘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보건 환경 쪽이니까 환경 쪽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과 가장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뭐였냐?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 요게 사실 위생 상수도 공급 요게 사실은 의료 서비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영향을 줘서 우리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위생이 개선되면서. 근데 이게 일정 부분에 개인이 투자해서 이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면 그만큼 어, 변동이나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수질 관리하려다 보면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민간에 넘겼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성에 대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페트병에 담겨 있는 생수를 사 마셨냐? 그리고 그 생수를 사 마시기 전에 우리는 수돗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냐? 별로 없었거든요.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염소 냄새 덜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취향 혹은 뭐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로 페트병 시장이 확 열린 거잖아요. 생수 시장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어떤 민간에서의 그 프로포션의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 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공공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즉 병원에서 혹은 의원에서 하는 메디칼 서비스가 있고요. 그거 외에 병원 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지금은 다 민간화되어 있어요. 공공에서 그 부분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까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도 물론 있고 그건 다양한 본인들의 선택이나 취향들을 반영한 형태로 펼쳐질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된 지점들은 공공에서 기준을 잡고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효율을 좀 최적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나하나의 산업이라든지 좀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에 있어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사회적인 효용까지 맥시마이즈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의 안배 이게 이제 아마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래프에서도 한계 효용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역들의 뭐 수리적으로도 한번 뒷받침해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급성기 병원은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버퍼를 더 두는 게 제가 이 에스프레소 녹화하면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줄이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현타가 왔다. 이게 이 줄이려고 주장했던 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더 급하냐 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사실 먼저여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이 병원으로 가서 병원 이후의 서비스들에서는 줄창 완성도 있는 형태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병원을 입원하고 병원 서비스에서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 5년, 10년 지나면 저는 10년 보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비용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조치하기에는 늦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좀 체질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린 전략 좋고 그다음에 린 전략에 병원 안에서의 병원 하나하나가 하나의 어떤 그 의사결정 기구다 보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최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 특히 보건 쪽이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요즘 많이 느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은 진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산업이면서 또 어쨌든 되게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이게 보편성도 추구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근데 물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보건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당연히 퍼블릭 헬스이기 때문에 공공의 관점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굉장히 보건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진짜 이 공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가 과연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그전에는 말 그대로 국가 주도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다 공공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을 나눠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 아니면 나머지는 민간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것의 적절한 믹스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그런 그때까지 고려해서도 공공이 지켜야 되는 어떤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 합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기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가 보건 의료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수준을 점점 높여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뭐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보건 환경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까지 국가 아젠다가 된 적이 있나 우리의 주제가 그게 언제였나 돌아보면 의약분업 2000년 초반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보험제도 개편 이런 논의할 때 정도였지 아마 그러고 나서 뭐 개별 제도가 어떻고 뭐 병상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아마 평생 쳐다보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저런 간담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앞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합의만 되면 사실은 공공성을 더 올리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워낙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우리의 효능감은 좀 더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리는 거를 막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찬성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지금이 좋다, 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 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기회창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말 수도 있죠. 메르스 때도 사실 열렸다고 생각했었고 아닌 거였는데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하냐. 물론 이제 투자가 능산 아닙니다만 투자를 해야 한다면 단지 그냥 효율을 높이는 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목표를 옮겨가서 그러니까 새롭게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현 선생님 설명 주셨던 마스크 생산과 이제 린 전략 그리고 뭐
뭐였죠? 리스크 관리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 어떤 거의 관리 결국 이게 리스크 같은 충격 저희는 충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뭐 이제 금융 쪽에서는 리스크라는 표현 많이 쓰시겠지만 뭐 저는 충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샥이 올 때 이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넘어와서 뭐 정해진 의료보험 같은 게 사실 보험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 내릴 때 우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위생 부분에서 상수도 얘기와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셨느냐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건에서도 보면 이제 공공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지금 일종의 사람들 사이에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신뢰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계속 드는 궁금한 것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지속될지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또 다른 국가에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너무 또 우리는 강한 이제 성과 지상주의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이게 만에 하나라도 뭔가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점프로 분명히 전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의 뭐 잘못이나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이상한 형태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또 이게 뭔가 전파되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또 정책적 대응의 방향들도 폭이 좀 좁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제 정영애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공공에서 어떤 걸 선도하고 민간이 오히려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기술 쪽에서도 보면 이제 흔히 많이 예로 드는 게 이제 보통 국가가 이제 앙터프레너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미국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미국이 하는 특히 이제 군사하고 우주 개발 분야를 보면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민간이 따라오도록 하고 근데 이제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바뀌었죠. 최근 바뀌어서 민간에서도 오히려 로켓을 쏘게 도록 하고 물론 이제 그 펀딩들은 이제 국가에서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새로운 이제 또 기술 혁신 모형들을 만드는 거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유명하게 많이들 얘기하는 사례들이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뭐 칩, 그다음에 GPS, 인터넷 이런 건 다 이제 미국의 군사 계획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국가가 사실은 뭔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상업화하는 건 또 민간에서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는 그건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도 백신 개발에서 상당 부분 공공 펀드가 이제 들어갔고 그 공공 펀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백신의 결국 제조법이죠. 그걸 어디까지 이제 공개해야 되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논쟁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그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정현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그리고 정현 선생님 계속 지적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공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도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공공과 민간,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이건데 프라이빗은 상대적으로 조금 명확해 보이는데 퍼블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뭐지? 예, 도대체 뭐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저도 뭐 질문을 해 나가는 와중인데요. 네, 뭐 아무튼 그렇고 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 정도 정리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이재명 선생님 제가 뭐 말씀 안 하는 분을 지목해서 말씀하도록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말씀이 없으신 게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냥 심심하실 것 같아서 혹시 예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 네, 심심하다기보다는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다니.
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새롭기는 해서 네,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파트에서 또 얘기할게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듣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마크로한 얘기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영역에서도 이게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의 일이고 그리고 앞서 우리 보건의료 인력들의 문제점 그게 사실 저런 식으로 갈려 나갈 때 바로 나타나는 거는 이직률이 높다, 이직 의도가 높고 그 안에서 갈등, 그래서 태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서 누가 인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빡빡한 여건에서 몰아서 이런 것들이 내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병원 내에서의 어떤 간호 인력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배출되는 간호 면허는 되게 많은데 실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적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교수님 께서 좀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솔루션들, 그러니까 지지,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버퍼를 좀 올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상인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는 문화도 좀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고 이장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많이 잘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두 이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패널 조사 같은 게 이번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실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맞아요. 조사원들의 노하우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사,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들의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면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비대면으로 방법을 바꿨더니 아예 그냥 이 패널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자료들에 이제 관련된 연구도 현재 하고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실 테니까 혹시 그런 문제들은 혹시 없으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그 관계성에 의존하는 영역들은 확실히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알고 있다랑 접촉이 있다는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입학률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좀 관계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확실히 그 관계성이 가져오는 이제 성취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회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공백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